자, 우리가 이제 그 9-1장에 있는 자바랭 관련된 패키지에 있던 클래스들을 뭐 좀 살펴보고요. 이제 유용한 클래스들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말해서 유용한 클래스들은 자바 유틸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면 오브젝스, 어레이 이런 것들은 또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클래스가 어레이즈 이런 클래스들이 있죠. 맞나요? 네, 그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배워보고 익혀보고 자주 쓰는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objects가 있고요, arrays가 있고, 그리고 뭐 정규 표현식 뭐 등등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objects예요. objects. object는 봤는데 objects는 또 이제 그때 제가 아마 해시코드 설명을 하면서 이 objects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objects 클래스는 아주 유용한 메서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전부 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S가 붙었기 때문에 정적 메서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산자로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메서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JDK 1.7부터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객체를 비교한다든지 해시코드를 생성을 한다든지 널 여부라든지 객체 문자열 리턴 이런 등의 연산을 수행하는 정적 메서드들로 구성된 오브젝트 클래스의 유틸리티 클래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큐멘트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주 쓰는 거는 이 compare 메서드 하고요, dbequals하고 equals하고 해시,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보기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dbequals와 equals, 이거는 깊은 비교, 그리고 이건 얕은 비교하는 거고, 해시는 여러가지의 클래스에 여러가지의 멤버들이 존재할 때, 멤버 변수들이 존재할 때 해시 시리즈들한테 우리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해시코드를 리턴하도록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런데 클래스에 여러 개의 멤버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를 해시코드로 나타내기에는 어떨 때는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숫자형으로 맞추지, 뭐 이런 생각을. 그럴 때 이 해시라는 메서드는, 오브젝트의 해시는 여기에다가 매개값을, 이제 매개값이 저장된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을 이제 배열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해시코드를 만들어버려요, 지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메서드예요, 이게.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시코드도 있고요. 뭐 is null, not null, require not null, 뭐 require not null, 뭐 string message, 그리고 not null, 뭐 to string,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의 안 썼어요. 쓸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여기 위에 이 4개의 메서드는 저도 현업에서 좀 쓰다가 좀 썼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compare 메서드는요, 객체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compareRotter라는 제네릭 타입의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비교하는 방법을, 이 두 객체에 비교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면 그 정렬 기준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처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다소 요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같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객체 비교인데요. 아까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objects의 compare 메서드는 t는 제네릭 타입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t가 만약에 integer라는 클래스라면 이 t도 integer입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요게 어차피 제네릭 타입이 여기에 우리가 꺽쇠 안에다가 뭐 어떤 값을 잡아 넣으면 그 값으로만 넣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해요. 요 다음 장 끝나고 요 9-2장 끝나면 바로 제네릭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 컴페어러터는 말씀드린 대로 얘는 비교자입니다. 비교자. 그래서 인터페이스고요. 자, A와 B 두 객체를 비교자로 비교해 int 값을 리턴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는 compare라는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어요. compare. 그래서 얘는 자, compare러터 이 비교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compare러터가 있고요. compare러블이라는 게 하나 또 더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거의 뭐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둘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굳이 의미적으로 나누자면 뭐 컴페어러터는 뭐 일반적인 비교 방법 컴페어러블이 그리고 이 컴페어러터는 우리가 내부 클래스로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신만의 비교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할 때 특별한 방법을 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비교자를 구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쓰기에는 이게 더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얘는 객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넣기만 하면 비교가 되는데 그 컴페어러블에 있는 컴페어 메서드는요 A.compare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개 변수가 이제 들어가는 게 한 개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this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활용 범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같이 예제를 쳐보면 되고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컴페어러터 제네릭 타입 t는 제네릭 타입으로 t 타입의 객체를 비교하는 컴페어 메서드를 이제 추상 메서드로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정의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얘가 int 값으로 리턴을 하게 돼 있는데 보면 compare ta tb를 줬다. 그러면 메서드를 우리가 어차피 뭐예요?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우리는 여기에 뭡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려 그러면 여기에 컴페어러터를 구현한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맞잖아요. 예. 아니면 여기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익명 구현 클래스로 대입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 그래 배웠잖아.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잖아. 맞죠?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보죠. 그래서, 자, 재정의를 해서 A와 B를 비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한다. 왜? 얘는 컴페어러트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컴페어예요. 컴페어가 비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보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객체들을 정렬 기준을 잡는 그런 형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작으면, 즉 얘가 얘보다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우리가 구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여기에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student comparator 이렇게 있는데 implements comparator에서 student 객체를 두 개의 student 객체를 비교를 한다 이 뜻이겠죠. 그죠? 네, 그 비교를 하는데 student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자, student 제네릭 타입이니까 tt 똑같이 student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예,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A의 SNO라면 학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학번이 A의 SNO가 적다면 통상적으로 음수를 리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음수의 대표적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고 두 개의 학번이 같다면 0을 리턴을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B의 SNO가 더 크다면 자, 양수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렬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면 우리가 반대로 바꿔서 얘가 1이고 양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반대로 내림차순이 되겠죠. 맞나요? 이게 바로 정렬 기준을 제시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숫자잖아요. SNO가 그죠? 학번이 숫자니까 얘가 인트 타입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인티저에 compare라는 정적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존재해서 얘도 역시 그러면 인티저에 compare 메서드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적 메서드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예,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이 세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우리가 지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헷갈린다 그죠? 무슨 내용인지 그죠? 예? 맞나요? 그 다음 볼까요? 이거 말고 일단 요까지 해서 그러면 객체 비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단순히 숫자만 인트 타입만 비교를 했는 가정이고요. 우리가 또 기억, 니은 이러한 알파벳 순이나 문자열 순으로도 정렬을 해봐야 되죠. 맞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알아봐야 되고요. 정렬 기준을 제시를 해줄 때 우리가 나중에 sort 메서드 컬렉션의 sort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컴페어러터를 제시를 해주면 이 제시 기준에 따라서 그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이 정렬이 싹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요까지 해서 객체 비교에 대한 컴페어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마치고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